라고 물어봤는데, 아, 지금 녹음하셨나요? 깜빡하셨어요? 깜빡하고 있었어. 지금부터 할게요. 너무 다행입니다. 네, 제가 이야기를 해서, 네, 지금부터 녹화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누군가의 생각과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을 녹음하거나 혹은 녹화할 때는 이 저작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작권하고도 사실 별개로 존중의 의미를 꼭 허락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허락을 받아주셨다라는 거 여러분에게 또 안내해요. 근데 이제 말과 글에 저작물이 있어요라고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 하는 말도 다 저작물이 있나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상적인 표현에는 저작물이 생기지 않고 또 아주 짧은 문장에도 저작권이 생기진 않아요. 이래서 아주 예전에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되게 네, 히트를 친 노래가 있었어요. 아마 우리 작가님들이 어머니 아버님 다 알 텐데 이 사건이 저작권 때문에 이제 분쟁이 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했었던 테디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한 회사에서 그 짬뽕 이름으로 만든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사키 짬뽕. 네, 그래서 이거 저작권 침해다라고 이제 막 소송을 냈죠. 그런데 재판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뭐 노래 제목이 널리 뭐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 노래 제목 때문에 뭐 노래하고 뭐 짬뽕을 뭐 혼동할, 네, 그럴 건 없다, 라고 해가지고, 저작권 소송에서 졌었던,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짧은 문장에는, 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래서 아마 그 작가님들이 책을 내실 때 제목도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럼 책 제목도 사실은 저작권이 인정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혹시 유튜브 하는 작가님들 계신가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뭐 본인의 유튜브 채널명이라든지 아니면 블로그에 글을 쓸 때도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정하잖아요. 그런데 뭐 인기 있는 프로그램 뭐가 있을까? 뭐 그것이 알고 싶다. SBS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뭐 출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작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유튜브를 연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블로그를 쓴다거나 이랬을 때 저작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안내해 드릴게요. 다음은 음악 저작물인데 생각과 감정을 우리가 이제 음향으로 표현한 창작물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클래식, 팝송, 가요, 배경음악, 효과음악, 오페라, 뮤지컬 다 이제 음악 저작물에 해당하고요. 다만 뭐 자연의 소리, 자동차 소음 같은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악 저작물로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음악 저작물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이어서 내가 이제 사진 같은 거 찍어가지고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간직하는 네,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거기에 삽입하는 건 괜찮은데, 일반 뭐그 좋아하는 노래를 네, 내가 유튜브에 올린다라고 하면 또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굳이 네, 넣어야겠다라고 하면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네, 조건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음악에 대한 걸 아예 내 저작권을 사가지고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디에서 사는지는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보통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놓기 위해서 그 노래를 산다라고 하면 보통 최소 10만 원에서 네, 수백만 원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그 동영상 편집하는 그런 어플 있잖아요. 거기에는 저작권 걱정 없이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음원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연극 저작물인데, 이 연극 저작물에는 우리 좋아하는 뭐 연극, 뮤지컬뿐만 아니라 우리 안무 같은 것도 연극 저작물에 들어가고요. 이것도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연극을 보러 갔을 때, 뮤지컬을 보러 갔을 때 몰래 녹음한다든지 역시나 몰래 촬영한다는 것은 다 네, 금지가 되어 있죠. 영화관에서도 우리 영화관 들어갈 때 보면 뭐 불법 촬영 절대 금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는 광고를 촬영하는 것도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화관 안에서 촬영하는 것 자체는 심지어는 영화관 안에서는 그냥 나 혼자 볼 건데요라고 하는 것도 안 돼요. 그냥 영화의 한 장면을 사진 찍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꼭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갈게요. 자, 다음 미술 저작물인데, 생각과 감정을 선, 모양, 뭐, 색 같은 걸 칠해가지고 미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을 우리가 미술 저작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내 생각을 이렇게 끄적이는 것도 당연히 미술 저작물로 포함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태국에 사는 굉장히 어메이징한 아티스트, 수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이 친구 영상 잠깐 보고 올게요. 코끼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코끼리의 이름은 수다. 이름은 소리는 안 들릴 수다지만 수도 전혀 있어요. 제가 수다스럽지 않게 꺼놔가지고. 묵묵히 네. 그림만 그린다. 이 유튜브 수다가 댓글로 예전에 훈련을 태국 여행에서 받아서 코끼리가 네, 사실 그림 저보다 그리는 걸 그림 훨씬 봤는데 잘 코끼리가 그리거든요. 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굉장히 건지 이제 투자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멋진 네, 취재했더니 와 이건 진짜 사람들 그림을 그리고 정말 있는데 혹시 이렇게 수다가 그린 그림은 여러분 저작권이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OX 이렇게 해볼까요? 코끼리 동그란 수다는 표시만.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치앙마이에 살고 매사 있다. 코끼리 공원에 산다. 우리 코끼리 공원 대표님은 네, 측은 저작물로 이런 인정을 수다의 받을 수 놀라운 있다라고 능력에 대해 하셨고, 이렇게 네. 설명한다. 우리 예빈 수다는 태국 작가님은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 특가요, 놀라운 혹시? 재능을 네. 발휘하고 이것도 있습니다. 주로 저작물로 코끼리 인정받을 수 그림을 그리지만 있다. 네. 나무나 꽃도 그릴 코끼리도 줄 그리고, 알고 자, 여기서 인정받을 수 그림을 그리는 있다라고 코끼리들은 하셨는데, 2살 때부터 훈련을 정답은 받습니다. 코로 붓을 잡는 게 X입니다. 네. 배우는데 한 달이 인정받을 수 걸리고 그 없어요. 뒤에 왜냐면, 붓을 우리 페인트에 저작물이 담그는 법을 인정받기 위한 배웁니다. 그 당신이 정의가 코끼리 갤러리를 사람이 생각과 보신다면 느낌을 무뎌졌던 표현했을 때 예술적 인정이 감각을 된다. 근데 되살아낼지도 코끼리는 모른다고요. 사람이 아니기 캠프 측은 때문에 코끼리의 그림을 저작물로 인정이 되지 어메이징 아트라고 않는다라는 부분이 했습니다.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요즘에 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어떤 거냐면 AI가 그린 네, 그림들이 있어요. 그 AI 글쓰기 저작권에 정지우 작가님이 이런 프롬프트를 쓰셨더라고요. 세 개의 달이 뜬 아름다운 행성에서 무지갯빛 달빛이 내리비치고 코끼리가 헤엄치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소년과 소녀의 그림을 그려줘. 챗GPT 혹시 써봤어요? 우리? 챗GPT 써봤어요? 네. 선생님도 강의 준비할 때 굉장히 챗GPT를 많이 쓰는 편인데, 챗GPT한테 제가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입력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약간의 버퍼링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1분 만에 그림을 그려줬어요. 어떻게 그림을 그려줬냐면, 네, 그림을 그려줬거든요. 그림 예쁜 것 같아요. 약간 어설픈 것 같아요. 네. 예뻐요. 예뻐요. 네. 이거는 그럼 저작권이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안 OX? 돼. 네. 이거는 다 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 명령어만 보면, 뭔가 굉장히 감성적이고, 나름 저거 창작적인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코끼리에서 설명한 것처럼, AI는 일단 사람이 아니니까 저작권이 아니야. 라는 어떤 단순한 논리는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저작권이 인정이 되려면 사람이 생각과 느낌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뭔가 그냥 단순히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내면에 어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이 프롬프트는 그냥 생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냥 지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작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네, 이거는 근데 잘 알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또 그림에 관심이 많을 수 있으니까 어떤 유명한 네, 작가들의 작품을 한번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구입한 작가의 그림이 너무너무 멋져가지고 네, 내가 에코백을 만들었어요. 네, 그렇게 제작해서 판매하는 거 어떨까요? 내가 근데 작가님의 그림을 샀단 말이에요. 작가님한테. 뭐, 솔직히 작가님들의 작품이 적게는 뭐 몇천 원에서부터 뭐 수억, 수십억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아주 많이 내고 작가님한테 그림을 샀어요. 그러면 그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어떨 것 같아요? 네. X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역시나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내가 작가님의 그림을 산 건, 그 그림에 대한 소유권만 받은 것이지, 저작권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죠. 자, 그렇다면 서점에서 구입한 책을, 네, 이미 답이 나와버렸네요. 네. 친구에게 선물로 주는 건 당연히 되죠. 네. 이 소유권이다라고 하는 이제 개념은 뭐냐면, 그 법률적인 어떤 범위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사용하고 뭐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가 소유권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내가 선물하는 거, 내가 버리는 거, 네, 다 네, 사용이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서점에서 이렇게 돈을 주고 구입한 책이 너무 내용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내가 연극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저작물을 새롭게 저작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2차적 저작물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약간 조앤 룰링 작가님이 지금 수조 원대의 자산가가 됐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해리포터가 영화화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지금 작가님들의 책도 그 스토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영화사에서 분명히 연락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연락이 오면 허락하시겠어요? 아니면 허락하지 않으시겠어요? 나는 만약에 내가 쓴 스토리가, 안 쓸 것 같아요. 우리 온니 작가님은? 좋아요. 네. 다른 작가님들은 어떠세요? 예빈 작가님의 스토리가 너무 좋아서, 이거 영화로 만들고 싶어요. 뮤지컬로 만들고 싶어요. 하면 허락할 거예요? 아니면 허락 안 할 거예요?
허락할 거예요. 네. 갑자기 다른 잠깐만 말 걸까 봐 화면을 끄셨나? 알겠습니다. 선생님이라면 사실은 허락을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나의 생각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건 작가님 마음이죠. 허락할 수도 있고,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그게 바로 그 저작자가 갖는 권리거든요. 네. 내가 만든 작품에 대해서 내가 허락을 할 수도 있고,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저작자에게 이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걸 뭐 영화화 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뭐 게임화 한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를 할 때는 반드시 원 저작자의 네,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 2차적 저작물이 해리포터가 사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할 때는 사실은 자막을, 네, 붙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막을 붙이는 것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해요. 그래서 역시나 또, 네, 작가님의 허락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 자, 다음은 건축 저작물인데, 자,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로 표현한 창작물을 우리가 건축 저작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에는 뭐 건축을 위한 모형이라든지 설계도라든지 뭐 지도, 도표 뭐 이런 여러 가지들도 다 네,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우리 작가님들 부모님이 골프를 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골프장 코스도 네, 건축 저작물로 네,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다음은 우리 사진 저작물인데, 생각이나 감정을 우리 이제 카메라로 촬영하는 걸 그러니까 사진 저작물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창작성이 부족한 그냥 단순 증명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되기가 좀 어렵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진관에 가보면 요즘에 이제 그 사진 작가님들 경우에는 뭐 조명이라든지 뒤에 배경이라든지 본인들이 또 본인들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가끔 원본비를 요구하거든요. 내가 증명사진 촬영하러 갔는데 이거 출력된 거 말고 저 원본비 주세요라고 하면 사실은 그것도 예, 저작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드려야 맞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럼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다 보면 조금 비슷하게 사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유명한 사진 작가가 어떤 장소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공모전에서 비슷한 느낌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 작가가, 이거 저작권 침해다라고 해서 또 법원에 소송을 냈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졌다라고 생각하면 X, 이겼다라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왠지 지셨을 것 같아, 소송에서. 네. 약간 이거 물어볼 때마다 우리 서우 작가님이 카메라 치실 것 같은데. 아, 너무 귀여워해도 돼요? 귀여워하면 안 되죠. 네, 너무 귀여우신 것 같은데. 알겠어. 안 물어볼 테니까 카메라 켜주면 안 돼요? 안 물어볼게요. 질문 안 할게요. 네. 등장하셨다. 안 물어볼 테니까 카메라 끄지 말아요. 알겠죠? 네. 안 물어볼게요. 이거는 사실 졌어요. 네. 우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실 누구나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으면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근데 물론 이 유명 작가님이 뭐 그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뭐 내가 발굴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네, 졌었다.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도 있는데요. 뭐 헌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법원의 판결문 같은 거, 네, 이런 것은, 그리고 이제 생각과 느낌이 들어가지 않은 단순히 사실만 나열한 뉴스 같은 것도 네,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자, 저작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저작물의 창작에 자금만 지원한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출판 프로젝트에 지금은 다 이제 어리기 때문에 아마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네, 이 출판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돈을 내주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어쨌든 창작에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작자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자, 그리고 지시에 따라서 단순하게 창작을 도운 사람. 아마 여러분들도 글을 쓰실 때 우리 그 미선 대표님께서 약간 가이드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미선 대표님에게도
같이 또 저작권이 생기는 걸까? 또 궁금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원고 청탁, 그림의 주문자, 이렇게 또 여러분의 글을 보고 누군가 다른 책도 써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또 저작권이 생길까? 자, 그리고 역시나 또 미선 대표님에 대한 부분일 수 있는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교열이라든지 감수를 또 봐주실 거예요. 그러면 또 미선 대표님에게는 저작권이 생길까? 그리고 내가 글을 쓸 때 내 동생이나 혹은 우리 뭐 언니나 오빠가 야, 너 글 주제 보니까 약간 이런 거 넣으면 좋겠어 라고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러면 나 왜? 글은 내가 썼지만 이렇게 내가 글을 쓰는데 도움을 준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이 중에 저작자가 같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중에.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냥 혼자 생각만 해봐요. 네. 사실 이 중에는 그 누구도 없어요. 네. 그 누구도 저작권자가 될 수 없고, 글을 직접 쓴 우리 작가님들만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글을 쓰셨는데 정말 대박이 났어요. 엄청난 수익을 냈는데, 갑자기 이제 부모님께서 너의 창작에 내가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어느 정도 저작권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다. 아니다, 이것은 나의 저작권이다 라고 주장하실 수 있다. 아무도 없어요. 자,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차이 한번 볼 텐데, 이거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될 수도 있고, 어, 잠시만요. 네. 일단 저작자는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고 이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 의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저작물을 만들면 당연히 저작자가 되고 저작권도 이제 갖게 되지만 사실은 이 저작권은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저작권은 사실은 등록하지 않아도 내가 글을 쓴 그 순간부터 이걸 우리가 무방식주의라고 해요. 근데 용어 어려우니까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네, 무방식주의라고 해서 만든 순간부터 나에게 또 권리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 베른 협약이라고 해서 이건 어떤 거냐면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다른 나라 사람의 작품도 보호해주자라고 약속한 이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작품이 외국에서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든 작품은 꼭 등록하지 않아도 일단 내가 글을 쓴 순간, 완성된 순간부터 권리가 생기는 거고, 나의 작품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저작권 등록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이 좋은 게 뭐냐면, 나의 저작권이 침해받을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저작권 등록을 해놓지 않으면, 이것이 내가 언제 이거 쓴 거예요 라고 일일이 또 개별적으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윤동주, 그리고 해밍웨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저작물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돌아가셨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네, 작곡가 혹은 작가들이 사망하게 되면, 이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작가들이. 네. 지금 태어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벌써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너무 미안한데 우리 작가님들이 글을 쓰고 인간은 누구나 다 네, 죽으니까 네, 언젠간 사망하게 될 수 있잖아요. 이때 내가 만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작가님들이 어, 만든 지정한 사람한테 물려줘요. 지정한 사람에게 물려줘요.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네. 음. 우리 누가 방금 마이크를 켰다가 끈 것 같은데 네. 그것도 가능해요. 갑자기 우리 뭐 미선 대표님께서 되게 막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 그럴 일 없겠지만 갑자기 이재용 강사님에게 모든 저작권을 양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네, 가능한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하면 저작권은 이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네, 일단 상속이 되겠죠. 자, 그런데 상속이 된다라는 건 계속 남아있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남아있어요. 언제까지 남아있냐면 저작자가 생존한 기간에는 당연히 네, 계속 보호받을 수 있고 사망한 이후에 70년까지는 그 권리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버스커버스커의 장범준 씨가 그 노래 알아요?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 혹시 알아요? 네. 벚꽃 엔딩 우리 봄이면 울려 퍼지는 노래 있거든요. 네, 그 노래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셨어요. 강남에 빌딩을 사셨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는데 장범준 씨가 돌아가셔도 네, 그 수익이 언제까지 발생하는 거예요? 무려 70년간. 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저작권을 양도받아서 대대손손.
내재손손, 네.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 많이 쓰세요. 네,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많이 많이 남기시면 좋겠다. 네, 그래서 어쨌든 4, 5, 70년까지 보호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각각의 챕터로 한 권의 책을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네. 각각 책을 혹시 내시나요? 작가님들? 한 권으로 내시는 거죠? 합해서, 예, 예, 예. 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공동 저작물이라고 하는 게 있고 결합 저작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때 우리 이제 저작권 보호 기간을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공동 저작물은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을 공동 저작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공동 저작물의 경우에는 마지막 저작자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70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작가님들이 사실 근데 이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책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각각 챕터가 만약에 있어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토론해서 같이 글을 쓰면, 사실은 공동저작물이라고 해서 분리가 안 되지만, 각각 다른 주제로 각각 쓰고 그냥 하나의 책으로만 편집해서 내는 거라고 하면 충분히 분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각각 이제 저작권 보호 기간을 이제 가지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면 공동 저작물로 마지막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이 되고 또 하나는 같이 만든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제 그 저작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2차적 저작물을 만든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영화화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작가님들 중에 누군가는 싫어요라고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나는 괜찮은데 상대 같이 만든 사람 싫다라고 하면 만들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분리해서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근데 아마도 우리 작가님들이 쓰시는 책은 결합 저작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이제 각각의 내용을 결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각자 별도의 저작권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소속돼서, 실제로 우리 어린 친구들 중에도 소속돼서 이제 활동 집필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개별 저작권을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월급을 받고, 네, 월급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 또 저작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꽃 속의 마음이라는 예쁜 시가 있네요. 꽃잎마다 담긴 내 마음 수줍음은 민들레 두근거리면 장미 흩날리는 벚꽃처럼 떨어진 눈물 해바라기처럼 배운 용기 내 마음의 꽃이라면 너를 기다리며 살며시 피어나. 자, 그런데 이 글을요, 친구 민서가 우연히 그러니까 민서라는 친구가 쓴 걸 지혜가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가 요즘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걸 약간만 좀 단어를 바꿔가지고, 책을 내고, 또 시를 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꽃을 구름으로 바꾸고, 민들레를 흰 구름으로 바꾸고, 그리고 다시 꽃을 막 이렇게 구름으로 바꿔서, 다시 이제 시를 냈다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지혜가 이렇게 민서의 시를 조금 바꿔서 과제를 제출한다라고 하면, 민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작가님들이라고 하면, 이런 일을 내가 당했다. 내가 글을 썼는데, 교묘하게 누군가 단어만 바꿨다. 굉장히 속상해요. 불쾌하죠. 혼나고, 네. 네. 맞아. 이것은 물건을 훔쳐가는 것과 같은 거죠. 네. 누군가 나의 소중한 물건을 훔쳐가면, 소중한 물건이나 이렇게 저작물을 훔쳐가면 마음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저작권은 인격권과 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인격권이 마음에 대한 부분이고 재산권이 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것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거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 인격권이라고 하는 거 마음에 대한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아까 작가가 죽으면 뭐 자손들에게 양도될 수도 상속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이 인격권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줄 수 없는 권리거든요. 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권리가 뭐가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예빈 작가님이 글을 썼어요. 네, 우리 같이 지금 쓰고 있는 거 말고 집에서 글을 하나 썼는데, 이거 내가 좀 만족스럽지가 않아. 네, 내가 만족스럽지가 않은데, 음, 그래서 공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친구가 딱 보더니, "헉, 이걸 너무 좋다. 예빈아, 이거 우리 공개하면 좋겠다. 인터넷에 너 이거 글 올리면 유명해질 것 같아. 라고 이제 계속 말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싫어, 부끄러워. 네. 근데 친구가, 야, 이런 거 내가, 용기 있게 올려야 돼. 라고 하면서 허락도 받지 않고 올려버렸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우리 어떤 마음에 대한 권리, 저작권 안에 공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글을 쓰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다른 분들이 원래는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성명 표시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임을 이제 표현하는 권리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작가님들이 약간 이제 부끄러움이 조금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집필 활동을 할 때 실명으로 활동하고 싶지 않아. 그럼 예명으로 활동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기안84 원래 이름은 기안이 아니죠. 네, 희민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기안동에서 84년도에 태어나서 기안84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예명으로 활동하는 것도 저작권 안의 권리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명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예명을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뭐 다른 사람들이 저작자 표시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성명 표시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동일성 유지권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쓰신 글은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도 보고, 우리 이제 대표님도, 출판사 대표님도 보면서, 약간 보면 아마 어른의 눈에서는 조금 이게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이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만약에 이제 어떤 문장을 수정했어요. 네, 이러면 이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받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이제, 이거 조금 이런 식으로 좀 다듬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같이 협의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나의 작품을 함부로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 작가님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권리. 이거는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재산권은 말 그대로 뭐냐면 내가 가진 저작물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네, 권리를 이야기해요. 어떤 식으로 돈 벌 수 있냐면 복제하거나 이걸로 공연하거나 뭐 방송에 내보낸다거나 뭐 전시하거나 뭐 배포하거나 대여하거나 우리 아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알고 있죠. 네. 기존에 있던 걸로 새롭게 영화한다거나 뭐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걸 우리가 저작 재산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네. 자, 다음, 노래의 저작권자는 누구일까? 자, 작사, 작곡한 지우가 있고, 노래를 부른 은호가 있고, 자, 음반을 제작한 수아가 있고, 음반을 구입한 도윤이가 있다면, 자, 저작권자는 누구일까요? 지우일까요? 은호일까요? 수호일까요? 도윤일까요? 네. 이거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성우 작가님이 입을 뻥긋하신 것 같은데, 누구라고요? 알겠어요. 제가 눈으로 봤어요. 네, 눈으로 봤더니 지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 맞아요. 작사, 작곡한 사람에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노래라고 하는 건 가수가 멋지게 불러줘야 사실은 알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작 인접권이라고 해서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도 우리 법적인 어떤 권리가 부여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저작권과 비슷한 어떤 권리가 있다라는 것만,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저작권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동영상 컨텐츠에 내가 좋아하는 배경음악을 넣으려면, 당연히 그 노래를 만든 사람,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것을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매개한 사람들, 그래서 노래를 부른 가수, 그리고 이제 음반을 제작한 사람들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내가 가수들한테 어떻게 연락을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곳이 있어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음악실현자협회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노래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매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해서 이용해야 된다. 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다음, 우리 현소는 소설가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소설이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현소의 소설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누구나 무료로 소설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소는 소설 쓰는 일을 하고도 돈을 벌 수 없었고,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지니 새로운 소설을 쓸 힘도 없게 됐습니다. 현소를 비롯한 많은 소설가들이 힘들어했고, 문학과 출판 관련 산업도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현소는 이제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할까 고민 중입니다. 자, 아마 이걸 보면 우리 또 글을 쓴 작가님들이랑 굉장히 또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쓴 어떤 글을 누군가 사진 찍어서 혹은 캡처해서 전부 이제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래서 나의 책이 책방에서 한 권도 팔리지 않았어.
그럼 어때요? 너무너무너무 속상하겠죠. 그리고 지금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학생이라는 본업이 있지만 만약에 전문, 네, 작가가 돼서 이걸로 먹고 살아야 돼. 근데 정말 이걸로 돈을 벌 수 없다라고 하면 진짜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할까라는 고민까지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피해를 볼까요? 만약에 이 작가님이 책 쓰는 걸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찾는다라고 하면 가장 피해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혹시 누구일 것 같아요? 우리 미선 대표님은 누가 가장 피해를 볼 것 같아요? 작가님. 작가님이 가장 피해를 볼 것 같아요. 독자, 맞아요. 독자요. 그 작가님을 좋아하는, 네, 우리 네. 독자님이, 네. 우리 지우님이, 우리 지우 작가님이 써주셨군요. 네, 독자가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다. 네, 그쵸. 그의 생각을, 네, 그의 문자를 계속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면, 네, 독자들이 가장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또 저작권을 잘 지켜줘야 더 많은 좋은 작품들이, 네,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작권이 되게 불편하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권리이다라는 거, 우리 또 작가님들은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 저작물의 일부 장면을 캡처해서 이용한다면 연속적인 영상이 아니므로 괜찮을까요? 이것도 문제될 수 있어요. 자, 그냥 짧은 장면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될 수 있다. 그래서 함부로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캡처하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요것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책을 좋아하는 저는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인상 깊었던 구절을 느낀 점과 함께 제 블로그에 올리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계된 문제인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고 물어봤어요. 선생님도 가끔 좋은 책을 보면, 네, 정말 이 문장을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블로그에 뭐 올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책의 한 문장들을 올리는 거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사실 얼만큼 올리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전체 내용을 올리는 거라면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럼 사실 우리 작가님의 입장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내 책을 읽고 우리 책을 많이 홍보해주면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어떤 이제 문장들은 사실은 네, 올려도 괜찮거든요. 다만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이게 어느 책에 또 어느 출판사에 몇 페이지에 있는 거고 몇 년도에 발행한 책인지를 밑에 이렇게 출처 표시를 잘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인용하는 것은 네, 괜찮다. 근데 만약에 작가님들이 나는 조금 더 인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삭제해줘라고 요청하면 사실은 그 글을 쓴 사람들은 네, 또 삭제할 네, 의무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뭐 형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형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능하면 이제 이걸 따라주세요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네, 누가 어떤 책에서 쓴 것인지 정도는 꼭 밝히고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공정한 이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저작권자에게 아주 큰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고, 네,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뭐 이렇게 다 오픈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흥미를 오히려 떨어뜨리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 네, 또 잘 활용하는 건 괜찮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작권과 관련돼서 혹시 궁금한 게 좀 있을까요? 네, 이제 약간 40분이 돼서 슬슬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질문이에요? 네, 예빈 예빈아, 작가님? 네네, 그, 어떤 거 그거 궁금해요? 해제하고 얘기해줘도 돼요. 네. 그 뮤지컬 같은 데는 네. 커튼콜은 찍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네. 커튼콜 찍어가지고 뭐 유튜브나 그런 데 올리는 건 괜찮아요? 그럼요. 네, 찍으라고 하는 건, 근데 왜 찍으라고 할 것 같아요? 왜 찍으라고 할까요? 그걸 뭐 작품을 좋아해서도 있고, 또 많이 이 작품이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홍보를 위해서 막 이렇게 찍어달라고 하죠. 실제 출판사에서도 책을 내면 서평단 막 모집하잖아요. 조금 전에 함부로 이제 인용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좀 써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홍보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뭐 작가님께서 뮤지컬 보고 나서 커튼콜, 네, 찍어도 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찍으셔도 되고, 대신에 그 커튼콜 안에 한정해서는 올리셔도 돼요. 네. 또 혹시 질문 있을까요? 또 혹시 질문 있어요?
저 질문 있는데요. 네네. 만약에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이야기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나도 모르게 어느 작품을 약간 네. 비슷하게 썼다면은 그것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걸까요? 아까 전에 우리 사진에서도 이야기했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지 않은 장표 중에서 하나 그럼 보여드릴 게 있는데, 제가 숨긴 장표 중에서, 잠시만요. 그럼 올라가 볼게요. 혹시 다른 작가님들도 궁금한 거 메모해 두셨으면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돼요. 맞아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물어보는 거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말하기 부끄러우면 채팅창에 써줘도 돼요. 네. 여기 혹시 보이나요? 네, 토끼? 네. 네. 이게 이제 부포라고 하는, 네, 캐릭터가 있고, 미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미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고 이제 부토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제 캐릭터거든요. 근데 이제 미피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비슷하다. 혹시 우리 대표님 봤을 때는 어때요? 비슷해요? 네, 조금, 그냥, 근데 완전 또 비슷하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토끼라는 캐릭터를 생각했을 때,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네, 그리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친구들한테도 바다를 그려라고 하면 대체로 이제 풍이 비슷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베끼지 않고 생각이, 사실 사람들의 생각이, 왜냐면 보통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실질적인 유사성. 근데 이거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만약에 그걸로 소송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판단하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아주 실질적인 뭐 문장의 구조라고 하든지 어휘가 아주 반복된다든지 이제 이런 것만 아니라고 하면 뭐 저작권 침해라고 뭐 보기는 좀 어렵죠. 약간 그럼 인물의 이름을 그냥 가져와도 상관없나요? 인물의 이름이요? 예, 예를 들자면 어떤 이제 이름? 아까 해리포터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네네네. 해리포터 음. 이름을 그냥 내 창작물에 가져와도 네, 저작권에 문제가 될 수 없나요? 괜찮아요. 괜찮나요? 책 네. 제목, 그다음에 뭐 사람이 저희 이름에도 저작권 없거든요. 네, 우리 똑같은 이름 엄청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가지고 오는 것도 괜찮아요. 네. 우리 어린이 작가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그러면은 고생했어요. 네, 선생님 얘기를 잘 들었는지, 선생님 네. 퀴즈 하나 낼게요. 맞추면 선물 있음. 자, 우리 어린이 작가들이 쓴 아주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진 질문이에요. 퀴즈. 옆에 부모님 조금 도와주셔도 괜찮아요. 우리 작가님들은 2025년에 그러면은 저랑 저작권, 계약을 맺었는데, 우리 작가님들의 저작권은 언제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였을까요? 네, 말해도 되고 써도 돼요. 모르겠어요. 선물 안 사줘도 돼요? 70년 후! 자, 70년 후 언제인가요? 계산하세요, 여러분. 70년 후. 정확하게 얘기해보세요. 주권환수 70년 후까지. 네, 그럼 몇 년도예요? 몇 년도 더하기. 언제 죽을지를 모르지 않나요? 아, 그렇죠. 아, 모르겠군요. 네, 네. 모르겠구나. 예. 우리가 지금 사망 연도를 알 수가 착각했어. 없기 때문에, 네. 70년까지. 그럼 작가님들 답 사망은 얘기한 70년. 이유와 서연이에게 그러면은, 선물 준비할게요. 네. 아쉽죠? 더 질문 해볼까요? 퀴즈? 퀴즈? 그러면은, 자, 영화 자막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영화의 자막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네, 해당한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이 뜨거워요. 선물 준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들은 사람들 다 선물 줄 수 있도록 또 하나만 내볼게요. 자, 창작을 지원한 사람,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도 내가 출판을 하면 저작권이 있다, 없다. 한 번 맞춘 서울 사람은, 작가님이 단호하게 맞춘 사람은 아니라고. 빼고. 언니 맞춰봐요, 언니. 서우.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번 잘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수업 들어보고요. 우리 친구들은, 어, 어,
아쉬워? 조금 그러면은 우리 못 맞춘 친구들한테 하나만 더 내볼게. 자, 선생님 이거 포즈도 보고 있을게요. OX. 코끼리가 그린 그림도 코끼리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언니. 맞췄어. 잘했어. 또, 지안이 맞췄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오늘 다 참여한 사람들 거의 다 맞췄네. 그쵸? 이름 기억하고 있다가 선물 줄게요. 네, 오늘 열심히 잘 들었고요. 우리 수고해주신 이재영 강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네, 재밌었어요. 네. 다음에 또 수업할 때 선생님이 또 한 번 얘기해 줄게요. 오늘 고생 많았어요. 주말인데. 예. 옆에 계신 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이제 마칠게요. 네, 나가기 누르시면 돼요.